네, 오늘 짱탑10은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좀 6만 전자까지는 그래도 거침없이 회복해 줄 알았는데 여기서 주춤합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 10% 이상은 반등을 해줬는데 아직까지 좀 부족하죠. 반도체 열어보겠습니다. 10조 부양책 삼성전자, 외국에는 또 매도.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어제도 계속 매수를 하다가 갑자기 오후장에 매도로 바뀌면서 약간 좀 배신감이 드는 하루였거든요. 근데 또 개인들은 샀습니다. 개인들은 또 외국인과 반대로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또 손실이 나실 수도 있는 우려가 있고요. 일단 그 블랙웰 이슈 때문에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계속 안 좋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회복세를 멈추었다고 봐야 되나요? 멈췄다기보단 일단 시장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상승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이후에 지금 49,000원까지 왔다가 지금 56,000원 정도 사이. 결국에는 사실 4만 원대까지 갔을 때가 PBR이 한 0.8배 정도 수준이었고, 이제 워낙 이제 펀더멘탈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저평가인 건 이제 맞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55,000원 사이에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여기서 더 상방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본업에 대한 회복세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최근에 디램 가격이나 랜드 가격이 계속 하향 추세로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익 전망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이제 사그라든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에 뭐 엔비디아 블랙웰과는 어느 정도 상관은 없는 상황이고, 결국 호퍼 쪽에 대한 HB의 8단 반도체가 이제 얼마만큼 4분기에 매출로 인식이 되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반도체 수출액이 데이터가 조금씩 이제 주춤하는 모습을 일단 보여왔었고, 워낙 이제 4분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디램 증가율이 15에서 20%까지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보합 수준이거나 거의 마이너스 수준까지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그만큼 다운 사이클이 내년 상반기까지 갈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다 보니까 시장의 두려움이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6만 원이든 7만 원이든 이제 그 사이까지 가기 위해서는 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애초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전체 이제 HBM 매출이 이제 디램 매출의 50%까지 만약에 올려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지금 대다수의 삼성전자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9.8조 그리고 9.3조까지 나오고 있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 회복이 보이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그때 외국인이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흘러나오는 이야기만 보면 업황 회복하려면 좀 멀어 보이던데 네, 얼마나 더 이렇게 부진할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지금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이유가 지금 물론 아직까지 수율이 안 난다라고는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중국 메모리사들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DDR5도 생산할 줄 알고 이제는 뭐 HBM까지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다 해서 그 회사들이 뭐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기술력이 빠르게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결국 내년에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게 정말 이제 중국 메모리사들이 전 세계 그 점유율을 10%까지 올린다? 이런 가정하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존 메모리 레거시 쪽도 이제 뒤에서 밀리게 되고, 위에서는 이제 HBM이 SK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저기 캐파 증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쉬운 상황은 좀 아니다 보니까 네. 그게 개선되는 모습이 조금 나아져야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밸류 측면으로만 봐도 지금 6만 원까지 올라가긴 힘든 거예요? 올라갈 수는 있죠.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좀 빠졌던 측면이 있었던 거고, 물론 이제 영업이익 단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했을 때도 워낙 이제 상승 추세에 좀 올라왔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번에 파운드리가 그 1.4조 이제 적자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 이번에도 4분기에도 그게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 물론 최근에 파운드리 쪽 이제 고객사 확보를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뭐 엔비디아든 다양한 고객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반영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확인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다 뿐이지 네. 6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만 전자까지는 그래도 가능하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반도체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금으로서는요. 주당 순이익도 2023년 8월부터 꾸준하게 올라가는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 5월하고 8월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숫자로 보이는 거고 지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가 확 강하게 찍히지 않으면 심리가 좀 계속 이렇게 꺾인 상태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의 실적 컨센을 뭐 상회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던데 반도체를 좀 끌어올려 줄 수 있을까요? 항상 이 추세를 보면 매출이 항상 40억 달러씩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11월 달도 340억 달러까지 나올 수는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시장에 뭐 컨센에 나왔던 부분도 있고 물론 기존에 뭐 호포 쪽은 꾸준히 뭐 매출은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번 블랙웰 생산 지연 이슈도 있었던 상황이고 물론 그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알고 감안하고 이제 컨센이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젠슨한 대표가 향후에 블랙웰 그 이번에 그 서버 관련된 설계 관련된 이슈, 발열 이슈에 대해서 뭐 충분히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지난 분기에는 블룸버그 인터뷰를 했고 젠슨한 대표가 이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콘콜에서는 블룸버그에서 직접 하긴 했지만 물론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블랙의 가속기가 향후에 고객사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최근에 소프트뱅크 쪽에 먼저 양산을 보내고 나서 실제로 고객사들이 얼마만큼 그 수요가 많이 폭발적으로 올라가 있는지 여부가 좀 시장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 멘트가 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또 이번에 실적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망이 문제인 게요. 블랙을 계속 서버 과열로 차질, 공급 우려를 빚고 있잖아요. 양산 우려 때문에. 어제도 골드만삭스가 또 되게 부정적으로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를 다 좀 빼야 되는 건가라는 걱정도 들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전에 허포 때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이게 층층이 이제 쌓고 이제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발열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는 거고 항상 그거는 젠슨한 대표가 계속 꾸준히 제기를 했었고 이게 뭐 숨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게 이 이슈를 빠르게 해결하게 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먼 시간이 지났을 때 그냥 한 일시적인 부분에 좀 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이 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실적에 대한 지연 이슈는 이제 당연히 되겠죠. 뭐 이번에 9월이나 10월 달쯤에 그런 이슈가 나왔던 흐름이었던 만큼 아마 이번에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큰 우려라기보다는 이게 빠르게 해결되게 되면은 특히 빅테크 업체들의 수요는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에 대한 가격 매력도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삼전처럼 지지부진할까요? 그렇죠. 지금 SK 하이닉스가 16만 원, 17만 원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사실 삼성전자야 지금 당장의 엔비디아 블랙 이슈가는 이제 연관이 없겠지만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죠. 이게 물론 이제 재고가 쌓일 수도 있는 거고 빨리 물량을 보내줘서 더 많은 정사를 가동률을 올려야 되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보고 싶은 거는 SK 하이닉스가 실제로 블랙엘 가속기가 생산이 양산이 되면서 그 HBM 마진이 얼마만큼 많이 났는지가 지금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포보다 블랙엘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20만 원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블랙엘 가속기에 대한 매출 마진 자체에 대한 영향이 올라와줘야 우리 아마 3분기 초반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이익 정관치를 하향시켰던 리포트를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거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메모리나 이제 낸드 쪽에 대한 부진들을 다 HBM 쪽에서 상쇄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뭐 SK 하이닉스도 조금 지지부진한 좀 모습을 좀 보여왔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저는 1월, 2월쯤에는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 모든 리스크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HBM3E 12-16단 가고 그다음 이제 새로운 이제 계약일을 맞을 이제 HBM4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뭐 투자 매력도가 더 어느 쪽이 있다던가 아니면 둘 다 지금은 볼 시기가 아니라든가 하는 판단도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흐름은 사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얼마만큼 매출이 나가고 있는지는 확인할 부분은 없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12월 초중반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역 수출 데이터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12월 초쯤이 되면 적어도 삼성전자 4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은 분위기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역사적으로 삼성전자는 보통 12월이 되면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이제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 삼성전자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그 분위기가 달라진다라고 했을 때 12월에 좀 삼성전자 분위기는 6만 전자 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그리고 이 블랙의 가속기가 다시 한 번 더 본격적으로 양산 지연해서 다시 생산 양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SK 하이닉스 쪽의 분위기는 다시 달아오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댓글에서도 이런 말씀 하시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나스닥에서 퇴출 위기도 막 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다시 급등하긴 했는데 엔비디아랑 중요하게 엮여 있는 그 종목이라 기업이라서 네. 요 리스크는 없어요. 반도체 뭐 이거는 쪽에. 뭐 감사 이슈도 뭐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이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부품주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부품주들은 물론 이번 3분기 실적이 물론 생각보다 잘 안 나와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상반기 때 이제 이미 오더 받은 물량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리드 타임이 끝나고 그만큼 이제 매출로 인식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상반기 때 사실 그런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 그 재건 물량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센보다 좀 낮았던 상황. 물론 이제 주가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선반이 되는 흐름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IDM 업체들이 이제 사업 계획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내년에 얼마만큼의 이제 그런 장비단의 주문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의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워낙 변동성이 큽니다. 뭐 이오테크리스도 어제 이제 급락을 했었고 제우스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한 단계 스펙업이 되면서 이제 그에 대한 오더 물량에 따라서 마진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장비주는 일단은 그 IDM 업체 도회사들이 분위기를 보고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가 이제 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는데 제약 바이오도 플랫폼에서 의료 AI 쪽으로 계속 좀 수급이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알테오젠 그런 것도 있었죠. 어제 그 미국에서 그 트럼프 당선인이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장관으로 지명을 했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그 영향도 받았겠지만 그 의료 AI가 지금 그 부상하는 게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테오젠도 지금 왜 그런 걸까요? 5%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로 이게 패러다임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바뀌는 건가요? 그 안에 이제 수급은 이제 여러 거 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루닉 같은 경우야 뭐 아스트라제네카와 이제 계약하게 되면서 향후에 이제 AI 의료 기기에 대한 뭐 부분들 물론 향후에 그 타그리소의 질병을 이제 어느 정도 받기 이전에 빠르게 이제 환자들을 체크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최근 바이오 마커 플랫폼 업체들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알테오젠 결국에는 지금 다음 달에 있을 이제 키트루다 SC 임상 결과 데이터를 남아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그 이전 사이까지는 모멘텀이 어느 정도 부재하다 보니까 잠시 차익신에 대한 물량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만 원대는 좀 충분히 좀 지지를 할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보통 12월이게 되면 이게 1월 13일 날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보통 전후로 해서 M&A나 뭐 기술 이전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보통 이전에 나오는 경향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의 꼭지는 절대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빠졌을 때 저는 계속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빠졌을 때 기회라고 하시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뿐만이 아니라 키트루다 SC에 대한 그 결과도 앞두고 있어서 근데 최근에 사실 알테오젠 너무 많이 올라서 비싸다라는 인식이 좀 팽배하잖아요. 못 갈 수도 있지 않아요? 호재가 있어도?
호재가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40만 원이 뭐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까지만 계약한 것만 해도 28년도에 2조에서 3조짜리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아니면 이제 만약에 1월 달에 FDA 승인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허가가 끝나면은 보통 26년 상반기 때부터 이제 키토르다 SC가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로열티가 나오게 되죠. 그럼 알티어전은 적어도 26년부터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회사가 됩니다. 지금 700억, 600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불과 이제 2년 뒤면 회사가 완전 탈바꿈 되죠. 지금 제가 계속 회사에서 비교를 하는 게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3.5조 정도 이제 가이던스가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시총이 40조죠. 근데 지금 알티어제는 해봐야 지금 22조에서 23조입니다. 절대 이 가격이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굉장히 비싼 가격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내년에 MTA 그 계약 마무리가 되면 본업 계약들이 하나둘씩 더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피젠트 SC와의 그 추가적인 계약 변경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다른 바이오체들보다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더 이상의 꼭지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목표가 70 말씀하셨던 건 변함없나요? 네, 변함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AI 쪽이 오늘 또 시장의 주인공입니다. 어제부터 움직였고요. 루닛이 아스트라제네카와 MOU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공을 쏘아 올렸죠. 뭐 스토리가 좋다. 병원에 돈도 되고 환자는 치료도 받고 현장 피로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의료 AI 섹터가 굉장히 조정을 길게 겪었다 보니까 최근 이제 어제와 오늘의 그 급등이 진짠가? 단기발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루닛뿐만 아니라 뭐 뷰너도 그렇고 이제 작년에 워낙 이제 5배, 그 10배 뭐 이렇게 비슷하게 올랐지만은 결국에 그 회사들이 하나둘씩 이제 해결해 나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미 쪽에 이미 이제 시장을 본격적으로 하나둘씩 뭐 보험 급여나 이쪽에 대한 하나둘씩 쌓아가는 과정이고, 드디어 이제 루닛도 그 빅파마 업체와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뭐 지금 사실 실적이야 적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빅파마를 통해 가지고 물론 추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죠. 결국에는 여기에 친투율과 거기에 따른 향후에 이제 그 고객사 확대가 좀 시장의 분위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폐암 치료 시장이 적어도 15조 정도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타그리스와 이제 계약을 했다는 점에서 결국 그 환자에 대한 개수에 따라서 그 AI 진단 기기를 통해 향후 이 폐암 환자를 발견하는 게 절차가 있다는 가장 이제 프론트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루닛 이제 관련된 스코프 이슈는 당분간 좀 모멘텀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향후에 매출에 대한 전망치가 지금 아직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단은 한 단계 진입했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혹시 매수 기회가 있을까요? 많이 올랐긴 한데.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던 측면에서 사실 상한가 간 거는 사실 큰 사실 뭐 워낙 이제 작년에 물론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그런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겠죠. 루닛이 드디어 이제 빅파마와 계약했다. 그러면 우리가 알티어전을 보시다시피 결국에는 이 회사가 계약을 했다는 것은 다른 빅파마 업체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폐암뿐만 아니라 흉부 쪽이나 다양한 이제 그 적용증에 대한 기대감이 가능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뷰너도 같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머스크 트레이딩 좀 볼 텐데요. 대통령이 2명이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차 전지는 이제 좀 눌리고 있지만 사실 더 많은 스페이스X, 스타링크,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보택시 같은 그 정말 많은 테마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서요. 자율주행이 최근 들어 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쪽은 시선을 계속 오래 둬야 될까요? 사실 뭐 지금 당장에 뭐 자율주행이 뭐 수익은 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근데 생각보다 이게 규제 완화가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네. 시장의 그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나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물론 빠르게 이게 자율주행 레벨 3단계로 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현대차도 지금 작년 연말부터 나온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게 계속 지연되는 이슈입니다. 그게 안정성 이슈고, 물론 테슬라는 그걸 감안해서도 이제 강행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율주행의 사고가 나는 것도 하나의 데이터로서의 수집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다른 완성차 대비해서 빠르게 이제 이쪽 시장을 침투하는 역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물론 오늘 이제 퓨런티어가 많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온라인 장비 같은 경우가 이제 뭐 MC넥스나 뭐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에 이제 납품을 하겠지만은 테슬라에 이제 납품하는 회사가 어딥니까? LG 이노텍과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를 납품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직납은 아니지만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납품하는 측면에서 테슬라가 FSD 쪽으로 빠르게 이쪽 시장을 침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카메라 관련 회사들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어떤 프론티어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이야기도 해봤고 또 로봇 쪽이나 뭐 스타링크나 다른 그 테슬라 수혜주가 있잖아요. 머스크 수혜주가 있잖아요. 이쪽도 계속 자율주행처럼 규제 완화 빨리빨리 나오고 더 시세를 연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세요. 오히려 이쪽이 빨리 갈 수는 있는데 우주나 이제 이쪽은 조금은 전 시기는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스타쉽 발사 관련 이슈가 있으면서 발사, 그렇죠. 이제 AP 위성이 급등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AP 위성이랑 사실 큰 연관은 없습니다. AP 위성은 보통 뚜라야 그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회사의 위성 단말기 위주로 좀 판매를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이제 그런 수주 모멘텀은 물론 옛날 이제 2010년 이전까지는 5년에 한두 번 할 수 있는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지금 항상 회사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 주기는 굉장히 좀 짧아진 건 맞다고 얘기는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실적이 빠르게 올라가는 측면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지원을 아낌없이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우주 항공 섹터도 물론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건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온 거는 조금 변동성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주, 스페이스X 우주항공, 스타링크는 이제 통신 장비, 그 다음에 XAI면 소프트웨어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유망하다고 보시는 섹터가 어딜까요? 2차 전지까지 합해서요. 테슬라 자율주행 쪽을 보고 있습니다. 아, 자율주행 1등이다. 그중에도 퓨런티어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얻어봤고요. 자, IM증권 이하진 과장님과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